자,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가 약물을 먹는 것과 인슐린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이 세상에는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음식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칼로리도 충분하고 영양소도 충분한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혈당 지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혈당 지수란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혈당치 상승률, 그 상승률을 숫자로 나타낸 수치를 말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당뇨 수치. 근데 기준은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혈당 상승 속도를 이제 약 100으로 두고 각 음식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산출을 하는 것인데,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갖고 있는 식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6에서 69 정도는 보통 혈당 지수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 값 100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에서 100까지는 혈당 지수가 높은, 그리고 거의 90, 100은요 고혈당 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너츠라든지 아니면 뭐 과자라든지 새우깡 이런 것들, 아니면 햄버거 이런 것들 지수, 아니면 또 우리가 먹는 설탕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탄수화물이 분해돼요. 그리고 혈당 수치가 마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딱 혈당 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분해돼서 혈당치가 느리게 올라가요. 물론 상승도 그 찍는 어떤 지점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의 당질 흡수 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흰밥보다는 현미밥이 나은 이유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과 밀 같은 경우는 가장 널리 알려진 최고의 곡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동양인에게는 가장 완전 식품 중에 하나가 현미인데요. 이 현미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1번 혈당 지수 안정, 2번 노폐물 배출, 3번 변비 해결, 4번 다이어트 식품,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중금속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현미는 혈당의, 즉 만성 고혈당 증후군인 당뇨의 필수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흰밥을 먹으면 그 혈당 지수를 안정화시킬 수 없어요. 혈당 지수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이 반응하는 속도들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올라가 버려요. 나중에는 당뇨 환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원장님 저는요 밥은 안 먹어도 밥 생각만 해도 혈당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르몬이 나와서 막 그렇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곡류 혹은 밀 이런 것들이 혈당 불균형을 부추긴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곡식을 먹으면 안 좋아. 오히려 곡식을 먹으면 뭔가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당뇨가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연구를 할 때 평가된 그 곡식 안에 있는 당분을 모아서 그대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소화되는 정상적 데이터 값을 얻지 못하고 그냥 순수 현미 300g, 그러면 현미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백미잖아요. 그죠? 흰 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지수 수치를 그 곡식에서만 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우리가 당질을 먹어도 껍질에 있는 섬유질이 그 당질 소화 흡수율을 낮춰줘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현미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쌀기울이에요. 쌀기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왕겨 있고 그 다음에 쌀기울 있고 그 다음에 백미가 있잖아요. 흰쌀이 있는데 쌀기울은 지금까지 밝혀진 식품 영양 밀도 중에서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근데 당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양 부족이다 그러면 나중에 쌀기울만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내가 소인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소가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쌀기울 드셔보셨어요?
쌀룬, 밀룬 이런 것도 안 드셔봤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받아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소해요. 그죠? 실제로 이 세포 손상을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항산화 물질과 치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항산화 물질 중에 비타민 E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곳에 현미 껍질 속에요. 그리고 사이키율에 뭐가 있냐면 이 기름이 있어요. 기름.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이 산화 형태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기름과 과산화를 중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름이 들어있어요. 현미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름을 짜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현미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과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엄청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우리 중성지방 있죠. 중성지방들을 실제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당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다당류가 뭐죠? 다당류, 단당류, 뭐 이당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당류는 분자 무게가 무거운 복합탄수화물이에요. 분자 무게가. 근데 이 면역력을 보통 자극하거나 당뇨의 비만으로 이어지는 고혈당을 조절하는데 이 다당류는 정말 좋아요. 현미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당류는 섬유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쌀 안에 있기보다는 쌀 기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꼭 먹어야 돼요. 다당류의 작용. 그리고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이 물질이 현미 그 껍질 속에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방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를 먹게 되면 지방량이 늘어나기보다는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운동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운동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운동을 했을 때 이 현미 안에 있는 그 물질이 근육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알파리포산. 얘는 뭐냐면 간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간. 현미를 우리가 100번, 200번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실제로요. 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에서 그 포도당이 혈액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혈당 수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주는 것이 알파리포산이라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역시 쌀기울에 들어있어요. 쌀기울에. 근데 상처를 정말 빨리 낫게요. 그래서 자연 치료할 때는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복력이 엄청 빨라져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현미를 먹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먹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맥, 혈관, 모세혈관을 특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건강하려면 동맥과 정맥도 중요한데 모세혈관 정말 좋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우리가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모세혈관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 속에 노화 방지,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실제로 알코올을 이 물질 안에 넣잖아요. 그럼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레시틴 들어보셔요. 레시틴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에 가면 레시틴 팔아요. 실제로 퍼먹으면 고소해요. 그 레시틴이 이 현미 안에 들어있는데 간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인지질을 또 함유한 지방성 물질로 대두 혹은 달걀, 쌀기울 등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쌀에서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쌀에서 먹으면 되는데 간에서 이 담즙을 타고 소장으로 전해졌다가 혈액으로 흡수돼서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시틴이 우리 몸에 담석을 막아주거나 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시각 기억, 청각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레시틴을 우리가 달걀로 섭취하는 거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현미에 섭취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가 약물을 먹는 것과 인슐린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현미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미의 혈당 지수가 100ml 100을 기준했을 때
한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백미를 100에서 92 정도가 나와요. 백미는 92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가공식품이잖아요. 그죠? 현미는 몇이 나올까요? 가장 안정적 값인 55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가장 밑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낮으면 좋겠지만 더 낮으면 그만큼 영양이 부족하겠죠. 현미 먹고 우리가 못 살겠죠. 그러니까 몸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칼로리도 유지할 수 있고 혈당 지수도 낮출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꼭 씹어 먹다 보면 현미의 맛이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미가 좋은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